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주의 위클리 이주일입니다. 경제신문을 통해 한국 글로벌, 경제, 산업, 기업 동향, 주식 보는 법, 애널리스트, 금융 관련 등 추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019년 1월 13일 위클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262.80에서 267.95, 그리고 코스피 2037에서 2057.57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물과 선물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1750원, 4만원 넘었네요. 4만원이 참 중요한 자리였는데 넘었으니까 참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1월 7일 월요일 기사입니다. 경기 둔화에 긴축 중단 시사한 미 연준. 자, 경기 둔화의 긴축 중단. 연초 되면은 매번 미국 쪽에서 전미 경제학회라는 거를 개최를 합니다. 그 경제학회 가면은 조금 경제 쪽에서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좀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여기에 파월 의장님이 가셔갖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자기만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미 경제학회에서 파월 의장님께서 연준은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면서 인내심을 가질 것이다. 경제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 정책을 빠르고 유연하게 변경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의장님께서 통화 정책의 변화를 한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심도 갖고 요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통화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정해진 경로는 없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 연준 쪽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인 금리 인상, 그래서 2020년까지 3.0에서 3.25%까지 올리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1년, 2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경로는 없다. 기존의 그 경로에 대해서 한번 바꾸시겠다는 걸로 지금 시장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시장이 보내는 메시지는 그거죠. 일단은 그때 블랙 크리스마스 한번 터져갖고 미국 쪽에서 주식이 폭락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연초에도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 한번 폭락을 한번 맞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 쪽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실물 경제 쪽에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니까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겠다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해드린 거. 그리고 정책 변경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좀 상당히 센 발언이네요. 연준 의장님.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사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기사가 아니고 정치 기사가 됩니다. 자, 서정진 내년 말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 서정진 회장님, 셀트리온입니다. 이쪽 기사에서 이제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내년 말에 지금 경영인에서 물러나신다고 하는데 그 기사 나오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이 한 4가지 정도 중점 사업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기사 쪽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유럽에 대한 직판 체제를 구축하겠다. 램시마 SC 팔겠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진출, 세 번째가 바이오 신약 개발, 네 번째가 송도에 공장을 증설하겠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걸 한 번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보는 겁니다. 공매도 몸살 삼성전기 MLCC로 승부. 자, 공매도 몸살 삼성전기
적측 세라믹 콘텐서로 승부를 본다. 이 기사가 뭐 큰 내용은 두 개예요. 공매도에 따라갖고 삼성전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삼성전기 주가는 공매도보다는 공매도를 극복할 수 있다. 그 극복하는 도구는 뭐냐? MLCC, 적증 세라믹 콘텐츠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뭐 공매도는 나중에 하면서 언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드리겠는데, 제가 이쪽을 한번 이 기사를 열어본 거는 일단 기업이라고 이제 뭐 주식 투자나 뭐 산업이나 그런 걸 보실 때 제일 뭐 한번 좀 막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MLCC가 뭔지, 뭐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가 뭔지, 디램이 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만의 용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를 모르고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한번 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아는 건 어떨까 싶어서 뭐 공매도보다는 저는 그냥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MLCC라는 거는 전자산업의 쌀로 불린다. 쌀 아래 25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작은 제품이다. 반도체 적절하게 작동하게끔 전력의 회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TV,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전기차, 반도체 들어가는 제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제품에는 MLC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 TV, PC, 사물 인터넷 등에는 저용량 MLCC,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이죠. 전장 자동차, 고용량 MLCC가 사용된다. 그리고 대만 MLCC 업체 야교가 있는데 얘는 그 저용량 MLCC가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는 고용량 MLCC가 주 품목이다. 보시면은 뭐 삼성전기 MLCC라고 하는 게 이제 대강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네이버 들어가서 삼성전자 이제 그 조회를 해갖고 기업 개요나 그쪽 보시면은 이제 매출이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매출이 아마 세 개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컴포넌트 사업부, 기판 사업부, 모듈 사업부, 세 사업부에 대한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MLCC라고 하는 거는 컴포넌트 사업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작년에 지금 보통 이제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가는 게 카메라 모듈 사업부, 이쪽이 주력인데 컴포넌트 사업부가 지금 매출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 모듈 사업부 그 매출까지 지금 뒤집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기사, 한국 반도체 쇼크 훨씬 심각했다. 이제 1월 9일 되면 1월 8일 날 이제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잠정 실적. 한번 쭉 볼게요.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이 59조 나왔고요. OP가 10.8조. YOY 마이너스 10.6%,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8.7%, QOQ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5%. 그래서 반도체 쇼크가 나왔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거의 이제 뭐 어닝 쇼크급이죠. 이 정도면은. 근데 뭐 애플도 어닝 쇼크 나왔고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나왔고, 근데 뭐 어닝 쇼크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솔직히 이제 많은 좀 실적은 하락 많이 될 거다 예상들을 많이 했으니까 어닝 쇼크인데 뭐 그거보다 한 1조에서 2조 정도 더 빠진 상황입니다. 뭐 원인으로 하면은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고객사들이 이제 재고 조정 들어가갖고 출하량이 감소된 부분이고, 그리고 잠정 실적이지만 연매출 233.5조, OP가 영업이익이 58.9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삼성전자 실적을 이렇게 막 불렀는데요. 이걸 왜 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숫자 개념이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1조 매출 회사가 2조를 팔아서 100% 신장하는 거하고 100조 파는 회사가 102조를 팔아서 2% 신장하는 거하고, 이때 우리가 만약에 주식 투자라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앞에 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2조 100% 신장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근데 말 그대로 2조 매출 올라왔다고 해서 그런 게 더 좋은 회사인지 이제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CES 2019 여기는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이쪽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전자 CE 부분장 김현성님, 그러니까 CE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CE 사업부가 이제 가전입니다. 이 김현석 부분장님께서 이쪽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의 진보를 누리도록 기기의 연결성을 넘어 지능화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보통 4차 산업혁명 하면은 IoT, 사물인터넷에서 기계와의 연결, 가정과 연결을 말하는데 그거를 넘어서 지능화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기계와의 소통일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현대차는 차는 스마트폰이고 자동차 회사는 웹스토어가 돼야 된다. 일단은 차량 제조업에 대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조업보다는 모빌리티 산업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고. 트럼프의 반기든 사우디 유가 80불까지 올려야. 요 기사는 지금 사우디가 유가 목표가 80달러 잡았다는 겁니다. 감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 감산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게 과연 유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감산보다는 경기가 살아나느냐 둔화되느냐 그게 관건일 겁니다. 그걸 포인트로 보시고 유가를 한번 추적하면은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9일자 해갖고 WTI가 48.52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자는 50달러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G2 무역 실무 협상 마친 날 중국, 미국 대두 수입 대폭 늘렸다. 이 기사에서 볼 거는 윌버로스 미 상무부 장관님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그 미국 쪽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는 뭐 가이드라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살 수 있으며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적 재산권 같은 이슈 같은 구조개혁은 해결하기 어렵지만 즉각적인 통상 문제는 다루기 쉬울 것이다. 중국이 확실히 지키도록 하는 이행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미국도 이제 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지재권 때문에 이것만 뭐 협의가 된다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이 되지 않을까. 뭐 가봐야 알겠죠. 한성숙 네이버 대표 구글과 싸워 이기겠다. 이 내용이 이제 네이버가 이번에 CES 거기 참가했거든요. 처음으로. 거기서 한성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기술의 투자가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이 될 것이다.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이버도 이기고. 요거는 뭐 고용지표거든요. 고용지표는 뭐 훑어보겠습니다. 18년 취업자 2682만 명, 취업자 증가수 9만 7천 명, 실업률 3.8%, 고용률 60.7%. 믿었던 독일 경제마저 휘청, 유럽 경기 침체 초긴장, 영국 하원 노딜 블랙시티 급제도, 메이 강행땡 예상권 행사 못합니다. 자, 이 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독일이 3분기 GDP 마이너스 0.3% 나왔습니다.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예상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2분기 연속이라고 하면 기술적 침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후의 선택은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양쪽 완화에서 이제 긴축하고 있는데 과연 완화로 갈지. 그리고 요게 아마 두 번째 거 영국 15일날 EU와 협의된 브렉시티를 합의 안 갖고 이제 영국 의회에서 표결이 들어갑니다. 15일날. 뭐 예상 부결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15일날 나올 건인데 과연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다음 주로 요게 좀 한번 볼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애플 혁신 살아있어. 팀쿡 위기론 정면 방박. 이거 팀쿡 CEO가 한번 발언을 하나 했네요. 애플이 쇼크 받아갖고 어닝 쇼크 받아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애플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애플의 서비스는 차고 넘치며 제품 파이프라인도 매우 좋은 상황이다. 깜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플. 중국, 미 농산물 공산품 대량으로 수입하겠다. 뭐 일단 파국은 차관급 해외에서 파국은 맞았고 지재권은 아까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적재산권은 향후 계속적인 협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불은 부동산 PF 대출. 요게 조금 이 수치가 올라가고 있나 봐요, 요새. 아, 이거 링크 한번 걸어야 되는데. 이거 다른 내용 아닙니다. 미국 FOMC 12월 회의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상당히 뭐 저번에 그 앞에 나왔던 거 전미 경제학회에서 그 파월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LG화학 1.2조 투자해 중국 배터리 공장 증설. 그리고 신사업의 힘, 네이버 1조 클럽 복귀, 청신호. 그 네이버가 이제 영업이익 1조 클럽이라는 게 영업이익 1조 클럽 가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네이버가 지금 이익률이 많이 좀 내려가고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지금 2년? 1년? 그동안에 지금 투자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성숙 대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기술력은 나중에 경쟁력 강화로 돌아올 것이다. 그거 부분이에요. 현재 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금 자산 3.4조 있는데 뭐 총알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이버가 한번 어디까지 갈지 과연 한성숙 대표님이 구글 이기고 싶다고 하는데 이길지 전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 그리고 12일 기사 두 개만 보겠습니다. 여긴 안 나왔는데 그 미중 3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 진행됩니다. 뭐 이 기사 간단하게 뭐 일정 같은 거 소개되어 있는 거고요. 류어 부총리하고 문우씨 라이트 하이저 상무부 대표님. 그래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장관급 회의, 차관급 회의에 이어서 이제 장관급 회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위기 때마다 초격차 본능, 중일 압도하겠다. 이 기사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낸드 플래시가 뭔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32단, 64단, 96단 낸드 플래시가 나오고 있고 현재 128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 것인지 언제 만들 것인지 그런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낸드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4.66달러 나오네요. 일단 이번 주 위클리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기사를 그냥 일주일에 한 5개만 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중요한 기사가 많이 나와갖고 이번에는 뭐 많이 좀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줄여갖고 한 5개 정도에서 선에서 멈춰갖고 시간도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1월 20일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